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TV를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이제 공천 작업에 돌입해 있습니다. 각 당마다 새로운 신인들이 등장해서 공천 경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그래야 묵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물갈이도 되고 그래 세대 교체도 되고 이런 선순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산시의 북강서 통합신당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미출 후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박미출 후보는 이를테면 386에서 586 세대에 속하는데 63년생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586 세대인데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의 586하고는 전혀 다른 길,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이 흐름의 이 본료인 그 민주화 추진협의회 그 세력권에 속해가지고 20대 초반부터 아주 김영삼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그 계열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당선시키는데 정말 미랄이 돼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물론 재선거도 도와준 분입니다. 대구에서 홍사덕 의원을 당선시킨다든지 그 외에 무수히 지방선거 여기에도 관여해가지고 이 계열의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된 소감, 동기를 한번 말씀하시죠. 부산 북강서을 박미출입니다. 오랜 동안 우리 국민들은 보수에 실망하고 좌절해 왔습니다. 이제 낡아 빠진 보수를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를 세워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보수를 통합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줄 수 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로 된 정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던 끝에 마침내 결심을 하고 국민들에게 바로 된 보수, 새로운 보수를 알리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박 후보가 이제 입후보 선언을 하게 되었고, 네. 그 공약이라 그럴까, 네. 중요한 주장, 네. 내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걸 실현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걸 우선 말씀을 해 주시. 예. 저는 조금은 박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에서 30년 이상 정치 실무에 종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기고 또 정치 불신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 사회의 불신 풍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제가 굳이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치인의 불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 풍조를 걷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고 정치가 대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우리 사회의 신뢰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낡은 정치, 낡은 보수, 그릇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 새로운 정치로 정치판의 신뢰를 회복해서 우리 사회를 더 밝은 사회, 신뢰하는 사회로 만들고자 반드시 21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 박 후보의 지금 그 말씀 중에 이제 새로운 그 깨끗한 정치 말씀하셨는데 내가 관상가는 아니지만은 내가 사람 얼굴 보면 속마음을 좀 얻는데 음성과 얼굴이 아주 맑아요. 음성과 얼굴이 맑은 것만큼 지금 그렇게 포부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결국 통합신당과 민주당의 대결인데 그 결국은 통합신당이 이 문재인 정권 심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3년 동안 뭐 심판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만은 황교안 대표도 이번 선거 개념을 정권 심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박 후보가 생각할 때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가장 먼저 문재인 정권의 이 첫 번째 잘못은 거짓말하는 정권, 속이는 정권, 사기치는 정권입니다. 노사모도 속고 대한민국 국민도 속고 북한 인민도 속았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와 정치에 우리 국민을 이용하고 또 북한 김정은까지 동원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안녕을 돌보고 보살펴야 함에도 비겁하게 북한까지 동원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고 또 속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남북의 정상이 서로 오가면서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국민들을 기대에 부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남북 간은 더 관계가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진핑을 또 총선이 다가오니 이용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미수에 그치고 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민족인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악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사기치고 이 정권의 민낯을 조국 사태 이후로 계속 내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권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을 속이는 이 사기 정권에게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저하고 똑같은 견해를 말씀하셔서 아주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은 4.15 총선거에 이 김정은 요소, 시진핑 요소 요거를 바꾸고 말씀드려 이용하려고 했는데 김정은 요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1월 달 선거 이전에는 만나지 않겠다 하니까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따로 만나는 거 이건 이제 물 건너가 버렸고 4.15 선거 전에 3월 중으로 시진핑을 초청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하늘이 무슨 조화를 부르는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도 물 건너가고 그러니까 그거 다 물 건너가 버렸어요. 그 지금 이제 국내 문제만 남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결국 정권 심판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고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계해서 13명이 기소가 되고 그중에 청와대 관련자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딱 잡아떼고 그 청와대 관련자들이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뭐 4사람이 지금 공천 신청해서 그중에 한 3명은 공천이 될 것 같아요.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정치, 국내 통치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요소, 북한 김정은이나 중국 시진핑이나 그런 외부적인 요소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시도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비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 대통령 가까이에서 대통령 참모 역할을 했던 다수의 주요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지방선거를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조작해서 선거의 민심을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시켰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장을 공개한다 못한다 결국은 장관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장관 한 명을 임명하기 위해서 온 나라 국민을 양분시키고 찬성과 반대로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울산 선거 그 어떤 주제보다도 중요하고 꼭 철저히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누구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어떤 측근이라도 울산 선거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울산 시민들의 그 의견을 묵살하고 왜곡시켰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하게 울산 선거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선 요 울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
그 지역 시민들의 반응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선거에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개입했느냐 보다는 대통령의 측근인 청와대에서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지방 도시의 단체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 행위 자체를 일종의 권력 남용, 특히나 청와대의 권력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4.15 총선거에도 이 청와대가 김정은 카드, 시진핑 카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아주 교묘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박 후보도 이게 예의주시해서 맞는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결국은 국사, 나라의 일을 봉헌과 동시에 자유를 뽑아준 그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특별히 유권자에게 공약할 수 있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북구 강서구의 가장 큰 그 이슈는 동남권 신공항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지나오면서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유권자들의 표를 국익보다도 더 우선시한 나머지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다 결국은 밀양이냐 가덕도냐 김해공항이냐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여론 무마용으로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든 국토부든 정치권이든 주요한 정책과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지역민의 의사와 국익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조건들은 제쳐놓고 우선 당장 선거에 이용할 생각, 표에 유리한 생각, 그런 생각들로 접근하는 방법은 절대로 온당하지 못하고 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밀양으로 가느냐 가덕도로 가느냐 김해공항을 확장하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포인트는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우리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지금 인천공항도 사실상 포화 상태라서 김해공항이 다음 인천공항 다음의 역할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표만 의식하는 정치권의 논리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강서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신공항 문제를 우리 지역과 부산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충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그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게 꼬여 있는데 앞으로 국회에 진출하시면 아주 명쾌한 논리로 해결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끝으로 네. 지역 유권자들에게 부탁 말씀 네. 하시지.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강서구 주민 여러분, 저는 여의도에서 30여 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당장 국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국회의 모든 메커니즘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령이든 어떤 법안이든 제도든 그 누구보다도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준비한 경험과 눈과 귀로서 보고 듣고 또 몸으로 실천한 다양한 국회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북구 강서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충분히 가까이서 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똑바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롤모델, 정답, 모범 답안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마지노선, 그 정답을 정확하게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 후보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얘기를 한마디 보탤 수밖에 없네요. 이 90년이던가요? 오대양 사건. 91년입니다. 91년 여름에 이 대전에서 발생했던 오대양 사건, 박순자 씨 등 한 60명이 집단 자살하고 그 배후에 이 그 종교 이름은 유병은 구원파. 예. 구원파와 관련된 그 사건을 이제 대전 경찰에서 미적거리고 있을 때에 그 피해자들이 국회의원 저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기초조사를 했는데 이 박미출 후보가 그때 이 모든 기초 자료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사람. 그렇게 해서 유병헌 씨가 그 일로 사법처리도 당하고 그랬는데 예. 우리가 보복도 많이 당했지만은 이렇게 끈기 있게 파헤치고 일하는 일꾼이다. 없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그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증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